네, 반갑습니다. 청춘부동산입니다. 미국이 여전히 고금리를 유지하고 있는 사이에 일본이 금리 인상 신호를 주기 시작하면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위험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위험한데 한때 우리나라의 대부업이 대부분 다 일본 기업들이었어요. 일본의 제로금리를 이용해서 대출을 받아와서 우리나라에 고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전 세계 다른 국가들한테도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기 시작했었어요. 근데 이제 일본이 금리를 인상하면서 다른 국가에 투자된 자금들이 다시 일본으로 회수되고 있는 겁니다. 자, 미국의 고금리로 인해서 유동성이 줄어들어요. 그런데 기축통화의 한 분야인 엔화, 이것도 금리가 상승하면서 다시 유동성이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FX 방식의 엔캐리 트레이드 실현 수익률이에요. 환차익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내용 좀 어려우니까 그냥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되세요. 대부분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는 방식으로 이용되었는데 최근에 손실이 갑자기 늘어나고 있죠. 자, 7월 일본의 기준금리 인상과 미국의 고금리 정책에 신흥국들의 투자 수익이 급격하게 떨어져 버린 겁니다. 그러면 점점 매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손실을 보기보다는 청산을 해가지고 자금을 일본으로 다시 가지고 오겠죠. 네,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실제 7월 달에 우리나라의 주식시장 엔캐리 트레이드의 영향력이 있었죠. 그러면서 주가가 좀 출렁였었죠. 자, 또한 일본은 최근 들어서 다시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청산 속도가 더 가팔라지고 빨라지는 겁니다. 또한 일본은 최근 들어서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나오고 있어요. 그럼 청산 속도도 더 빨라지게 되고 그 규모도 훨씬 더 많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은 엔화의 강세가 나타나게 되죠. 자, 엔화와 달러의 환율이에요. 1달러당 155엔이 넘던 환율이 최근 들어서 150엔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하와 일본의 추가 금리 인상으로 엔화의 강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경우는 경제 성장률도 하락하고 있고 금리도 인하하고 있는데 이번에 계엄령이라는 사건까지 발생하면서 환율이 1420원을 돌파하는 모습이에요. 제가 이거를 엔화하고 원화하고 비교를 하기 위해서 좀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번에는 원화와 엔화의 장기적인 환율의 모습이에요. 2010년 이후에 1엔당 15원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2013년 아베 세계화의 화살 이후에 유동성 공급 정책을 펼치면서 1엔당 10원 정도로 엔화가 약세, 원화가 강세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엔저를 이용해가지고 국내에서 일본으로 여행들 많이 갔었고 최근에도 많이 가고 있죠. 여전히 엔화의 가격은 낮지만은 엔화는 기축통화죠. 그러면서 일본이 금리 인상을 선택하면서 더 빠르게 청산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이나 정치적인 상황으로 인해 가지고 이게 좀 큰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을 거예요. 한국은행에서 9월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청산 가능성이 높은 자금은 32조 엔, 약 2천조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320조 원 정도가 됩니다. 이게 한 6.5% 정도로 추정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시가총액하고 맞먹는 수치예요. 엄청나게 큰 거죠.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 규모를 추정한 자료로 이렇게 세부적인 내용이에요. 두 가지가 핵심인데 글로벌 은행의 엔화 대출이에요. 일본의 저금리를 이용해서 대출을 받아서 다른 곳에 투자를 했잖아요. 근데 일본의 금리가 인상되면은 이 중에서 한 13조 엔을 청산할 수 있다는 거고 거주자의 해외 증권 투자에서는 19조 엔을 청산할 수 있다고 추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 달러와 엔화의 대출을 보면은 코로나 이후인 2021년에 엔화 대출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대출이 줄어들면은 어떻게 되는지 최근 몇 년간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을 봐왔잖아요. 자금들이 빠져나가게 되면은 유동성 축소가 나타나게 되고 자산 시장의 거품들이 빠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일본이 금리 인상을 통해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을 하게 되면은 다시 한번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에다가 금융시장에 큰 충격을 주게 될 겁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미국하고 일본이 좀 번갈아 가면서 금리 인상과 금리 인하를 서로 좀 주고받는다라는 느낌을 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금리를 통해서 중국을 견제하고 있다라는 건데 여기에 대한 제 생각은 2013년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게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영상으로 좀 설명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 혹시라도 기회가 되면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그리고 일본의 금리 인상이 당분간 좀 지속될 거라고 보는 이유가요. 일본의 물가 상승률인데 지난 40년간 봤을 때 물가 상승률이 높은 구간에 있어요. 그리고 이 정도 수준에서 일본은 금리 인상을 단행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바로 소프라임 직전으로 전 세계가 경제 호황을 누릴 때였죠. 그리고 지금의 일본은 2013년 아베의 유동성 공급 정책에 힘입어 가지고 경제적으로 상당히 좀 호황? 네, 이게 지속되고 있죠. 그러면서 물가 상승률도 올라가고 일본의 실업률도 2%대로 안정적이고 기업들은 대졸자들을 먼저 데려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죠. 그러면은 일본은 지금 전체적인 금리는 낮지만은 이런 금리 인상을 좀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일본의 금리 인상은 엔캐리 트레이드의 청산을 촉발시킬 거고요. 실제 7월 달에 일본 기준금리가 오르니까 우리나라에서 2조 2천억 원의 자금이 떠났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금리 인하 정책으로 환율은 상승하고 외국인들의 자금은 계속적으로 이탈하게 돼요. 그로 인해 우리나라의 유동성이 축소되고 다시 경기 침체로 돌아서게 되면은 또다시 금리 인하 및 유동성 공급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환율이 상승하게 되고 외국인들은 또 떠나게 되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 정리하자면요. 미국의 고금리 정책과 함께 일본의 금리 인상으로 엔캐리 트레이드의 청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자금이 32조 엔 정도로 추정되고 있고요. 이는 우리나라 금융시장에 큰 충격을 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 또 봐주셔서 감사합니다.